최재천의 책갈피. 오늘은 흔히 말하는 자기계발서 한 권,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꼭 좀 이해했으면 좋은 사이언스 앤 더 시티, 도시의 과학 책입니다. 사이언스 앤 더 시티. 2013년을 기준으로 농촌 인구보다 도시 인구가 많아졌대요. 농어촌 인구보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유목민이 아니고 농경민이 아니고 농경민족이 아니고 도시인이라는 새로운 그런 역사의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중요한 요소들, 부분들, 일단 빌딩, 전기, 상하수, 도로, 자동차, 지하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분석해 나가요. 과학과 공학을 대중언어로 풀어내는 일을 사랑하는 물리학자이자 과학작가입니다. 상수도와 하수도를 설명하려면 물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물도 이를테면 세탁물, 목욕물이 있고 그 다음에 변기통물이 있더구만요. 그런 거 구분하기 전 쉽지 않아요. 사실 제가 대단히 단순해서 그런 쪽이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풍력을 막 설명한 장면이 나와요. 고층 빌딩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바람이 어떻게 피해가는지, 고층 빌딩이 지진을 어떻게 견디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이런 것들은 참 재밌어요. 콘크리트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다 콘크리트잖아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건물도 콘크리트인데, 콘크리트와 강철은 서로 물리적 차이가 크고 뚜렷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둘은 온도 변화에 거의 똑같은 비율로 팽창하고 수축한다. 정말 재밌죠? 그러니까 잘 견디는 거죠. 저희들 빌딩 들어갈 때요, 회전문으로 다 돼 있잖아요. 고층 빌딩일수록 1층에 회전문으로 돼 있어요. 자동문으로 안 돼 있어요. 생각해봐요. 왜 회전문으로 돼 있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 늘 불만이었거든요. 회전문이 편하지 않아요. 때로는 한꺼번에 많이 타가지고 또 손대고 벅적대고 또 아이들 그런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왜 이걸 꼭 회전문을 하는데 비로소 풀었습니다. 읽어보세요. 전 너무 재밌어서 이 부분이. 추운 날씨에는 마찬 고층 빌딩은요, 난방장치를 가동해서 빌딩 내부 온도를 높이죠. 근데 이때 비상계단도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럼 모든 공기도 위로 올라가 버려요. 고층으로 다 올라가 버리겠죠. 그럼 밑에가 공기가 없어져요. 건물 하층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요. 이때 만약 빌딩에 평범한 여닫이 문이 있어요. 우리 문을 휘잉 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 공기가 없으니까 바깥에 있는 공기가 확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차가운 공기가 빨리 들어와요. 그럼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바람 때문에 1층에 있는 커피숍들 있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응? 종이들이 날리고 치마들이 펄럭이고. 그럼 정반대로 더운 날씨에는 어떻게 했어요? 더운 날씨에는 에어컨을 막 켰어요. 그럼 에어컨은 찬공기는 밑으로 깔리잖아요. 근데 문을 열었어. 그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밖으로 확 빨리 빠져나가 버리겠죠. 그런 공기의 지나치게 극단적인 순환들이 대담히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회전문은 여닫이 문과는 달리 사람이 드나들어도 문은 항상 닫혀있는 구조다. 닫혀있는 구조다. 이 구조는 공기가 급하게 빨려 들어오고 빨려 나가는 걸 막는다. 이런 식이에요. 화재 발생했을 때 생각해봐요. 특히 전 이 부분 시기가 되더라고요. 플러스 안에서요. 그때 회전문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에 있는 공기가 확 들어가지고 불이 급작스럽게 번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설명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미덕은 오늘의 과학만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내일은 어떻게 될 거냐. 내일. 제목을 내일로 달았어요. 내일은 어떤 식으로 이런 빌딩들이 변해갈 건지. 다음에요. 우리 이제 집에서 물이 어찌됐건 쭉 왔어요. 상수도, 하수도, 상하수도 아시죠? 그 상수도, 하수도는 일본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그 에도, 지금 동경, 도쿄를 개발하면서 거기는 바닷가라서 간척을 했잖아요. 샘만 파도 물이 나와버려요. 짠물이 나와. 그래서 물을 저 위에서 가져와요. 아주 미세하게 경사를 쳐가지고 가져오는데 그 물을 쓰고 이제 쓴 물은 밑으로 흘려보내죠. 바닷가로.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 물, 밑으로 흘러가는 물. 그래서 상수, 하수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어찌됐건 상수도를 통해서 우리 집에 물이 왔어요. 물을 어디서 가장 많이 잡아먹을까요? 욕실입니다. 욕실. 샤워와 욕조와 수세식 변기가 가정 내 물 사용량의 거의 반을 잡아먹는다. 그 다음 세탁, 그 다음 조리와 설거지를 하는 부엌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을 쭉 분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레이 워터는 폐수 종류인데요.
욕조, 샤워, 싱크대, 식기세척기, 세탁기 나오는 거, 블랙워터, 화장실, 변기통의 물, 이런 오수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정화되는지를 쭉 살펴줘요. 이런 책입니다. 이런 책. 그래서 저는 늘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학에 대해서 대단히 서툰데 우리가 도시에 살다 보면 저런 것들은 어떻게 움직이지? 어릴 때요. 저희 애들한테 읽어줬던 신기한 스쿨버스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서 저도 그때 몰랐던 거 애들하고 같이 보면서 호기심 있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건 어른들을 위한 스쿨버스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얼마 전에 저 잠실에 고층 빌딩 가봤어요. 위에 갔더니요. 커다란 강철 구조물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생각보다 좁아서 한 층을 쭉 둘러보는데 너무 좁아요. 그럼 놀랐어요. 근데 아래층은 아주 넓은 거죠.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요. 위층은 생각보다 실용성이 떨어져요. 그래 이제 거기 안내했던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고층 빌딩은 80층까지는 별로 공사비가 안 나는데 그 위로는 확 공사비가 많이 든대요. 면적이 위해서. 그래 그런 것들도 참 신기했거든요. 유리는 어떻게 다른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호기심 있게 보시길 바라고. 스탠드 펌입니다. 덴마크 심리학 교수님 책인데요. 이 책의 원제는 하여튼 영어로는 스탠드 펌이죠. 원제는 이렇습니다. 굳건히 서다 개발 강요와의 결전이에요. 스토아 학파의 철학에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맨 뒤에는 부록으로 스토아 학파의 철학의 기본 정신을 쉽게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어디 철학자가 정리한 스토아 학파 사상의 4단계, 4가지 특징 이걸 적어놨거든요. 자, 이 책은 이제 굳건한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 긍정이나 자기 개발이나 뭐 코칭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저항하는 책인데 7단계입니다. 첫째, 멈추다. 자기 중독을 끊어내라. 둘째, 바라보다. 삶의 부정적인 면을 인정해라. 셋째, 거절하다. 아니요라고 말하기. 넷째, 참다. 감정 다스리기. 다섯 번째, 홀로 서다. 코칭과 헤어지기. 여섯 번째, 읽다. 이 책은 소설 읽기를 권합니다. 일곱 번째, 돌아보다. 의미 있는 일을 반복하기. 그래서 일종의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잖아요. 얼마 전에 덴마크 기행문을 하나 읽었는데 스톡홀름을 갔더니 밤이 되면 전부 다 불을 끝냅니다. 그럼 불을 끄고 뭐 하느냐? 촛불을 켜요. 약간 어두침침해야 식탁에 모여서 대화에 집중하고 휴대전화 안 보고 이런다는 거예요. 일리 있잖아요. 너무 화나면 나처럼 생각해가지고 생체 시계도 깨지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의 자기 개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데 한두 군데를 소개를 할게요. 저는 특히요, 아니요라고 말하기 부분을 관심 있게 읽었는데 거절하기 참 힘들거든요. 두려워요. 거절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뭘 하자는 것보다 거절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덴마크 철학자 아네르스 포그 옌센은 우리 시대를 프로젝트 사회라고 부른다. 저도 프로젝트 말 많이 좋아하거든요. TF 프로젝트 말 좋아하거든요. 프로젝트 사회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온갖 활동과 업무가 프로젝트로 얘기된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종종 일시적이면 단기적으로 되풀이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약속과 프로젝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치 항공사들이 나중에 비행기 좌석이 몇 프로가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오버부킹을 합니다. 예약을 많이 해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와버리면 끄집어 내리고 그러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항공사 불편하네 많이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런 오버부킹하는 세태를 묘사하면서 이런 프로젝트 사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야기한다. 이 마찬가지. 제가 사는 모습이 딱 그 모습입니다. 이건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스토아 철학에 기반한다고 했는데 왜 스토아 철학이 이 긍정이나 지나친 열정이나 지나친 부지런함이나 지나친 시간 관리나 미국식 성공 담론들 있잖아요. 이걸 대항하는 새로운 철학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모든 존재가 혼자가 아니라는 인식, 우리 모두는 더 큰 천체인 우주 일부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악은 도덕적 악이다. 그래서 순수한 도덕이 중요하다. 셋째, 사람의 절대적 가치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테네에서 비롯된 로마 철학이니까 사람의 절대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죠. 그때는 다신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을 유리했고 현재 순간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지금 이 순간을 일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이분의 철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바라보고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참고 때로는 홀로서고 때로는 읽고 그럼으로써 의미를 반복하는 돌아보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시대에 지나치게 긍정이 과잉되고 지나치게 노력이 중독되고 지나치게 자기 착취를 하고 이런 시대로부터 자기 삶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런 때 비로소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언뜻 언급합니다만 제가 자기개발서 절대 안 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는 게 옳은지, 그리고 저도 지쳐가고 힘들고 고통스럽거든요. 하루하루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지 않는 나날들이 어디 있어요. 저녁에 고통스럽고 아침에 고통스럽고 오후 2시쯤 되면 피곤해가지고 또 고통스럽고 그렇거든요. 그 순간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를테면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과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듯이 저도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의 삶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 시대 리더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걸 궁금해하죠. 그래서 우리 시대 성공한 사람들 책을 가장 즐겨 봅니다만 간간히 전혀 다른 생각, 조금 반대되는 생각, 소수파적인 그런 자기개발 의식을 있는 책들이 있으면 찾게 됩니다. 그 책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사가지고요, 여름에 잠시 읽었는데 오늘 소개하게 됐고, 사이언스 앤 더 시티는 특히 자연과학, 저처럼 자연과학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이 살아있다면 이 책을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